안녕하십니까, 김봉정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을 시작으로 뉴욕을 거쳐 워싱턴 DC로 내려왔고, 그 순서도 미국의 역사적 정착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1861년 남북전쟁이라는 비국적인 내전을 겪고 말았죠. 그 남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찰스턴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남부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도시로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가 되었는데, 찰스턴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으니 두 도시 운명이 미국 문명에 서로 다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미국의 초기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670년 지금의 찰스턴에 정착했던 영국인들은 그것을 찰스타운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왕 찰스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영국 등 유럽과의 대서양 무역에서 서인도 제도와의 근접성 때문에 찰스타운은 미국 남부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독립전쟁 이전까지 찰스타운은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미국 전체로는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독립전쟁 기간에도 찰스턴은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1776년 6월 영국군은 찰스턴 항구 봉쇄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찰스턴 거주자의 적어도 4분의 1은 노골적인 친영 왕당파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체로 보면 왕당파와 독립파의 비율은 반반 정도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왕당파 세력이 큰 지역이었죠. 영국군은 독립전쟁 초반에 북부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자 병력을 남부로 이동시켰는데 그 중심이 찰스턴이었습니다. 1780년 5월 영국군은 2개월간의 봉쇄 작전 끝에 찰스턴을 점령했고, 찰스턴은 영국군의 병참 기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부 전선에서 우세를 보인 영국군은 승기를 잡는 듯 했죠. 하지만 영국군은 찰스턴을 비롯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고, 내륙 지대에서도 왕당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독립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죠. 독립전쟁의 승리로 찰스타운에서 영국군과 왕당파들이 물러나자 주민들은 1783년 도시 이름을 찰스턴으로 개명했습니다. 한때 왕당파들의 본거지였으며 영국군에게 굴욕적인 봉쇄를 당했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쟁 후 6만여 명 정도의 왕당파가 찰스턴을 떠났지만 또 다른 6만 명 정도의 왕당파들은 찰스턴에 남아서 새로운 연방의 일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왕당파들이 미국을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찰스턴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왕당파들도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탄압을 받았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왕당파는 사면을 받았고 왕당파, 독립파의 갈등은 쉽게 무마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찰스턴은 남부 왕당파의 본거지라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새로 출범하는 미합중국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요충지로 부활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미국 남부의 주요 수출품은 면화였습니다. 남부 면화의 대부분 찰스턴 항을 통해 영국과 유럽으로 수출되었죠. 그런데 미국 남부 면화 산업을 성장시킨 결정적인 발명품이 1793년에 발명되었습니다. 바로 조명기, 카튼 진입니다. 이 면화의 씨에서 솜과 씨앗을 분리하는 사실 단순한
발명품이지만은 노동 집약적인 면화 사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명기를 누가 발명했을까요? 매사추세츠 출신 예일대 졸업생인 일라이 위트니입니다. 남부를 여행하면서 노예들이 면화를 씨에서 분리하는 단순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비하는 것을 보고 머리를 짜내서 조명기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일상에 익숙한 남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북부 청년이 보고 발명을 해낸 것이죠. 조명기는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조명기로 실을 분리하는 작업이 수월해지면서 면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곧 수출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찰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면화 수출항으로 부상했습니다. 면화가 미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40%가 되었으니 찰스턴이 얼마나 중요한 무역항으로 급부상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 남부에서는 제1의 무역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호황은 목화재배의 필수적인 배경이었던 노예 제도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찰스턴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부주의 정치적 수도가 되었죠. 당시 북부주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이 거세지고 있던 참이라 남부주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찰스턴 내에는 해방 흑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백인들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주들은 더욱 결집하게 되었는데 남부 엘리트들의 정치 사회적 집합 장소가 찰스턴이었습니다. 1820년에 찰스턴 인구는 2만 3천 명이었는데 흑인 인구가 과반수를 넘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백인들의 불안감은 고조되었죠. 결국 1822년 찰스턴에서 남북전쟁 이전 흑백 갈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흑인 지도자였던 덴마크 베시와 추종자들이 폭동과 내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잡혀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수가 무려 35명이나 되었습니다. 노예해방운동이 북부에서 전개되고 이게 남과 북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미국의 남과 북의 지역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었죠. 남북 간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의 제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맞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 영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828년과 1832년에 연방의회는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등 애국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 50%까지 관세를 올려버린 것이에요. 이에 영국 등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던 남부주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남부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면화에 대한 영국의 보복 관세를 우려해서 남부 대농장주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남부 지도자들은 관세법이 북부와 서부 발전만을 위하고 남부의 이익을 무시한 차별적인 법이라고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토장의 중심이 남부의 수도로 갈 수 있는 찰스턴이었죠. 1832년 11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연방 관세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만약 연방 정부가 관세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군사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방에 닥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중심으로 남부의 의지가 단호했기에 대통령이 남부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강한 연방주의자인데다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연방군대를 동원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반란을 응징하겠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상외로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자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한 발 물러서 타협에
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30년 뒤에 현실이 된 남북전쟁의 소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파동 이후 남부는 순수하게 북부 주도의 연방 건설에 호응했을까요? 천만에요. 잭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추춤하기는 했지만 잭슨 이후 이렇다 할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았기에 남부는 다시 의기투합해서 남부의 이익을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불안불안하게 이어가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는 1860년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1860년 선거에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남부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남부주들은 만약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방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주들은 실제로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가장 먼저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자 그들을 이어 남부의 6주들이 탈퇴했습니다. 이들은 남부연합을 결성했죠. 이 반란의 핵심이 사우스캐롤라이나였으며 그 중심지가 찰스턴이었습니다. 찰스턴 앞바다에 위치한 연방 요새 썸터를 남부연합이 공격한 것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찰스턴이 받은 물리적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861년 12월 연방부대가 찰스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20만 평에 이르는 찰스턴 지역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관공서 그리고 화려한 주택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이후에도 1년 정도 계속되었지만 찰스턴의 함락은 곧 남부연합의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패배한 남부를 연방정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북부의 급진파들은 전쟁의 책임을 물어 남부 반란주들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한 후에 점진적으로 연방에 흡수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예 해방과 연방헌법에 대한 서약 등 최소한의 의지만 보인다면 패배한 남부주들을 다시 연방에 흡수하는 정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링컨의 관용과 화해의 정책은 남북전쟁이란 연방 초유의 재앙을 극복하고 연방이 다시 하나가 되는 소중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단 한 사람도 전쟁 책임을 물어 사형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것이죠. 남북전쟁의 폐허에다 1886년 지진 등으로 찰스턴은 옛날의 찬란함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찰스턴 시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도시를 부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20년부터 1940년 사이에 찰스턴은 대대적인 역사 보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31년에 찰스턴 시의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역사 사적 구획 보조관을 제정해서 도시의 풍부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19세기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도시마다 고층 건물이나 공장들이 들어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찰스턴은 도시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지켜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이른바 무지개 거리 만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도시의 유명한 역사적 건물들을 각양각색의 파스텔 톤으로 색칠하기 시작했죠. 1930년대뿐만 아니라 1970년대 그리고 2003년에도 이러한 무지개 거리 운동이 전개되면서 찰스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730만 명이 찰스턴을 방문할 정도로 남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1980년까지 7만 명 정도의 인구에 머물렀던 찰스턴은 이제 14만 명이 넘는 성공적인 소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에 왜 뉴욕은 지금의 뉴욕이 되었는데 남부의 뉴욕이라 할 수 있는 찰스턴은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 미국 문명의 흐름이
일찍 산업화를 시작한 북동부와 지금의 중서부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묘나 등의 플랜테이션 농업에 치중한 남부는 그 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남부의 운명이었고 찰스턴의 운명이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상징이 되어갈수록 미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찰스턴은 또 다른 미국의 상징이 되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찰스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도시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한 애틀란타입니다. 감사합니다.